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공공인재개발본부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인 분 중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을 전공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 엑셀 고급 능력을 보유한 분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사무국 총괄 관리를 담당할 총괄 본부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7년 이상인 분, 업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9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부분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경외과 의국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관 업무 경력이 1년,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 등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18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에서 글로벌 마케팅 사업 부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유관 업무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영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뛰어나거나 인도 거주 및 인도 유학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미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비영리 기간에 면접위원으로 좀 참여를 했어요. 직업 면접에.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만나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이 친구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더하기 이 친구는 얼마 후에 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잘 쓰셨는데 이게 이 기관의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이 기관과 함께 성장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본인을 어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경력을 쌓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직은 이제 1월 달이니까 작년에 혹시 이제 구직을 위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냈던 분들 경력 그래서 뭐 한 번 떨어졌다, 10번 떨어졌다, 20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졌던 자기소개서를 출력을 좀 쫙 하셔가지고요. 이걸 이제 파일에 넣으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내가 나를 뽑고자 하는 회사나 기관에 맞춤형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오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왜 내가 떨어졌을까? 이걸 이제 어떻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제 클리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셔서 자소서 합격 노트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10개건 20개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에 방송에서 우리 먹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합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조금 부실하거나 좀 이제 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만의 요리법을 만들어 가시면서 레시피를 만들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나만의 요리법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진하시고 나만의 비법 노트 또 아직 1월이기 때문에 만드셔서 과거의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여성들이 도전해 볼 만한 신직업 중에
시간 관계상 그쵸. 모낭분리사만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좀 나머지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예, 오늘은 이제 박물관 해설사 그리고 공정여행 기획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물관 해설사 하면 뭐 저희가 많이 유추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예.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도슨트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슨트라는 말은 2000년대 초에 선지 아트센터, 또 성공미술관, 또 국립중앙박물관, 호암갤러리, 이화여대 박물관 등이 도슨트 제도를 이제 안내하는 사람을 영입을 하면서 도입하면서 생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시 중인 이런 작품을 매개로 해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설명을 제공하고 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해설 툴을 개발을 하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일본어 또 중국어 담당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예약 해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상설 해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설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정규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해설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또 특정 기간이나 특정 일에 맞춰서 이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 측의 기획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박물관에서는 겨울방학 특집을 또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 속에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5월이면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석가탄신일에는 부처님과 탑 이야기 같은 이런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시실별로에서도 이제 매달 전시된 유물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새로운 해설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이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이제 해설할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작품의 위치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네. 이제 경로를 짜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 전시물을 소개만 하신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박물관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이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박물관이라는 건 결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물관 해설사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 또 이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면 아무래도 더 적합하게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하다 보면 관람객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때로는 불쾌하게 만드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언짢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박물관 해설사로서 화를 낸다거나 표정이 샥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밝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해설사는 아무래도 정보가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나운서 스피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면서 네. TV를 뉴스를 보시면서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이렇게 연습하시면 또 좋을 것이고 언어를 또 적절하게 쓰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아무래도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다면 관람객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관람객들과 직접 좀 얼굴을 마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게 예, 전문 지식 못지않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물관 해설사 도전해보고 싶은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예, 문화 이제 관광 해설사부터 뭐 국내에 이 박물관 해설사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꾸준히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또 혹은 이제 평생교육원 또 박물관 자체에서도 이 박물관 해설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박물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국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물관 해설사가 되는 과정도 일정한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 박물관에서 직접 전시하는 내용을 설명할 해설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이 운영을 한 다음에는 수료를 한 이후에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연초다 보니까 뭐 개설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또 이제 평생교육원은 아직까지는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요. 네.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분야 또는 이제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수시로 잘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박물관 이외에도 뭐 의학박물관, 한글박물관, 돈이물박물관, 박물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우선 순위가 될 것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뭐 저희가 문화재 이제 해설사분들이라든지 뭐 또 요즘 그 동네별로 북촌 같으면 같이 또 투어를 해주시는 해설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박물관 맞습니다. 해설사도 나이에 크게 구분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문화유적 해설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보를 내가 잘 전달을 한다. 또 그다음에 관람객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이러면 뭐 퇴직은 이제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설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퇴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마음 먹는다면 꾸준히 이 직업을 계속 영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사는 일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그 도전해 볼 만한 신직업의 리스트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이 직업적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평소에 우리나라 뭐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 학습 능력이 어떻게 보면 있는 분들이라면 적합하고 본인의 직업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타임으로도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한다면 시도를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월의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영월 같은 오. 경우에는 또 박물관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만났어요. 아이 셋을 둔 다둥이 엄마였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한 그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다시 갔더니 이분이 직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설사로. 예, 네. 해설사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길이의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본인이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적합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해설이 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이제 교육의 경험들을 살려서 이 어린이들에게 도슨트로서 이 박물관 해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신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라면 박물관 수요도 또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좀 전문성을 살려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대상으로 나는 박물관 해설을 잘한다. 혹은 실버 대상으로 한다. 네. 혹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관람객의 그룹 성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내가 해설을 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게 나만의 전문성이 되는 것이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수요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에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또 도슨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 박물관을 살펴보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교육부터 일단 받아보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알려주실 직업이 공정여행 기획자였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본 네, 직업인데 이거 어떤 직업일까요? 예, 뭐 공정무역 이 얘기도 또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여행이란 여행자와 여행 대상자 국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갖는 여행이다 이렇게 뜻하는데 생산자와 이 이제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는 공정무역에서 이 따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여행을 말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여행, 또 책임 여행 같이 한국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데 여행 산업 내부의 각종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또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공정 여행이라는 건 1992년에 리우 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또 이제 생태 관광
책임 여행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여행단체 이미진 피스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면서 알려졌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정여행사가 많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여행만을 기획하는 여행사는 대체로 이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여행을 제시하고 있는 여행사로는 트래블러스 맵, 착한 여행, 공감 만세 이제 이런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공정무역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품목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커피. 커피, 네. 초콜릿 뭐 이런 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뭐 착한 소비 이런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사회의 네. 트렌드로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 여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행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의 어떤 여행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공정 무역이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현지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여행 가면 뭐 바가지 어떻게 보면 쇼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이제 얘기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맺으면서 생태 관광이라든가 환경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여행 기획자만 보통 들어보니까 업무만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여행 기획자와 공정 여행 기획자 좀 다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여행 기획자의 이제 기본적인 일은 공정한 여행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만드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커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저희 선배가 네팔에 커피, 네. 공정무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이 있어서 오. 또 여행도 이제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것처럼 여행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통해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숙소, 또 이제 음식점 등 같은 콘텐츠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행을 통해서 이 해당 지역의 착한 소비,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같이 병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 네트워크 구성에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객들에게 우리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숙소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각 지역마다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잘 마련돼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도 요즘은 공정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환경, 생태여행 관련해서 제주도가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오. 많고요. 뭐 목포라든가 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환경, 생태, 지역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공정무역 어떻게 보면 공정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품도 같이 개발을 해서 네. 또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여행 기획자가 하는 일은 실제로 공정 여행을 지향하거나 또 연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원칙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공정여행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업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청을 받고 기획을 하는 경우 또 가이드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 이렇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지만 공정여행 같은 경우에는 분업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현지 가이드 대신에 실제로 공정여행 기획자가 직접 가이드를 해야 될 때도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일반적인 여행 기획보다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려면 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또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특별한 전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이제 뭐 환경학이라든가 환경경제학 또 여행 또 이제 교육학 이런 부분들을 전공을 했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문을 두드려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또 가족에 대한 이해, 또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 한국 문화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좋은데 아직 이제 공정 여행이라는 게 낯선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정 여행의 어떤 목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이제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공정여행 기획자가 된다는 건 단기로 여행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장기로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또 역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공정여행의 특성이 소규모로 여행을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 친해지다 보니까
다음 여행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어디를 갔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곳을 가고 싶어요 라고 네. 해서 자발적으로 고객들이 팀을 짜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직종인 만큼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에게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간 현지 조사할 때도 건강한 체력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 여행이라는 게 감수성이라든가 창의력, 그렇죠. 풍부한 네. 아이디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적성을 잘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행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 두시면 나중에 이 분야로 들어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트래블러스 맵이라든가 이런 여행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또 이제 인턴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공정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발견하시고 이걸 파악해서 다음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전공은 필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네. 뭐 마인드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좀 요구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간 현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워킹맘들이라든지 맞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규모가 작은 여행사에서는 뭐 본인이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가는데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여행 일정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정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정 여행 더하기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젝트들이 맞아요. 또 진행이 네. 되고 있어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제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공정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좀 오늘 처음 들어서 네, 생소하지만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이 공정 여행 기획자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뭐 참고로 UN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 산업으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세계 일자리 한 9%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갖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미래 관광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사업체, 또 이제 그들이 만든 상품이 질 좋은 서비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착한 소비, 또 착한 상품, 착한 여행이 어우러진다면 이 직업의 미래도 밝다. 요즘은 또 지자체가 앞장을 서가지고요, 이 생태, 환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정 여행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공정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제 가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 또 사회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직업이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시고 정보를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50 여성이 도전해볼 만한 신직업 중에 박물관 해설사 그리고 공정여행 기획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직업을 좀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어떤 직업이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의 경우에는요, 주말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주말에 쉬지를 네. 못해요. 그다음에 공정여행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은 워라벨로 여행을 왔는데 나는 워라벨 일하고 하고 있어, 있네. 이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아까 가족 구성원들의 컨디션, 내가 좋아하는 것, 앞으로 전망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도전을 하시는데, 만약 그 길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병아리 단계를 넘어서 어미 닭이 되기까지, 황금알을 낳기까지 꾸준함으로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함께해 주신 전미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